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라스터 수치 통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다시 KTX의 지역 파급 효과 연구 관련 실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할 작업은 행정구역 경계 내에 있는 픽셀들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경계 안에 이 픽셀들이 각각 어떤 값을 가졌는지 이미 확인했습니다. 행정구역별 야간조도의 평균값 등 통계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 QGIS의 Zonal Statistics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zonal이라는 것은 존 또는 구역의 의미이고 statistics는 통계인이 구역 내 통계를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QGIS에서 zonal statistics는 벡터 폴리곤 레이어와 라스터 레이어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통계를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통해 폴리곤 각각에 대해 레스터 값의 최소, 최대, 평균, 합계 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스터 레이어가 강수량을 나타내는 경우 각 지역에 대한 평균 강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Zonal Statistics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툴박스에서 검색창에 Zonal Statistics를 입력하고 클릭합니다. 인풋 레이어의 존에 해당하는 행정경계 벡터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라스터 레이어에 통계를 계산하려는 라스터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Statistics to Calculate에서 계산하려는 통계를 선택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통계에는 평균, 최소값, 최대값, 합계, 카운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Zonal Statistics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생깁니다. 이 레이어의 어트리뷰트 테이블을 열어봅시다. 어떤 정보가 있습니까? 선택한 통계치가 지역별로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작업들을 상당히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용 GIS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학교에 이 프로그램 라이센스가 없는 곳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할 수는 있었지만 작업의 난이도와 진입 장벽이 높아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포기하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QGIS 덕분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의 장점을 드러내는 좋은 예입니다. 다시 KTX 실습으로 돌아가서 Zonal Statistics를 사용해
시도 내 평균 야간 조도 수치를 구해 봅시다. 제가 설명한 과정을 바탕으로 한번 직접 시도해 보십시오. 잘 되십니까? 우선 사용할 소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조는 시도 경계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인풋 레이어는 시도 경계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폴리곤 형태의 벡터 데이터는 시도 경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떤 픽셀 정보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고르면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야간 조도 위성 영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밴드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낮에 찍은 칼라 위성의 경우 밴드는 보통 적어도 3개입니다. 칼라가 레드, 그린, 블루, 줄여서 RGB의 3개의 색상 수치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간 위성 영상 데이터는 밴드가 하나밖에 없어 매우 단순합니다. 따라서 이 밴드를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떤 통계를 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관심 있는 수치는 평균값입니다. 물론 여기서 다양한 통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행정 경계 안에 있는 픽셀들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sum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행정 경계 안에 모든 야간 조도 픽셀마다 수치가 각각 존재합니다. 이때 그 픽셀들에 있는 모든 수치를 합친 것이 sum입니다. 따라서 mean은 이 두 개를 나눈 값입니다. sum을 count로 나눈 값이 바로 평균 값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야간 조도 픽셀이 500개가 있고 각 픽셀의 수치를 모두 더하면 2000이 나옵니다. 그럼 평균은 무엇일까요? 4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의 평균을 구하면 평균 픽셀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다른 통계 값들도 있습니다. 중앙값,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범위 등이 있습니다. 런을 클릭하면 새로운 레이어가 생성됩니다. 생성된 Zonal Statistics 레이어의 Attribute 테이블을 열어봅시다. 열어보면 앞부분은 원래 시도 벡터 데이터의 정보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count, sum, mean, median, standard deviation 등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전에 선택했던 통계 값들입니다. 숫자를 보면
서울이 평균적으로 가장 밝습니다. 서울의 평균 야간 조도가 63이라는 것은 서울이 이미 매우 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센서가 감지할 수 있는 빛의 밝기에 이미 거의 다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장 어두운 지역은 강원도, 전남과 제주도 등입니다.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 보입니다. 북한을 보면 평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간값이 0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광역시들은 중간값이 63으로 상당히 높은데 일반적으로 광역시들이 야간 조도가 높고 광역시가 아닌 지역들은 조도가 낮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내보내고 싶다면 엑스포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메모리상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종료하고 다시 켜면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따라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엑스포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엑스포트를 선택하면 엑셀 데이터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시도별로 직선 거리를 계산하였고 각 시도별로 평균 야간 조도를 알아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Zonal Statistics를 활용해서 격자 단위의 라스터 데이터 수치의 통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한 해만 통계를 구했지만 같은 방법으로 다른 연도도 통계를 내보면 KTX가 도입된 2004년 이전과 이후의 야간 조도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